오늘 주제죠. 2024년에 3차 세계전쟁 전망하는 이유. 인드라의 그 독특한 국위본능 관점에서 세 가지 이유를 1타3피를 좋아하니까 인드라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경제적 이유죠. 오늘과 같은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려면 전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막스주의 관점, 막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본 경제가 추가 이윤을 계속 얻지 못하면은 자본은 경제는 무너진다. 근데 인드라 관점에서 막스의 자본론은 코미디다, 가짜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인드라는 막스를 좋아합니다. 막스의 자본 경제로는 엉터리다,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국위본이 양적 완화를 명분을 지금 찾아야 돼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율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이자율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연준이 금리 인상 인하, 그게 문제가, 인들한테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금리 이전에 돈을 푸는 게 양적 완화냐 양적 긴축이냐, 이게 통화량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세계 경제와 각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통화량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여태까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명분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연준이 계속 지금 양적 긴축하고 있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면 세계 경제가 산다는 건 자명합니다. 인플레 떨어져요.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이걸 알면서 왜 국위본은 양적 완화 안 하죠? 못하죠? 연준은 왜 못해? 명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요. 사회주의 폐렴 때문에. 뭐 2008년에 그럼 양적 완화 언제 했냐? 역사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폐렴, 이런 어떤 위기가 와야 돼요. 충격이 와야지 양적 완화를 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없고서는 양적 완화는 못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달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인드라가 늘 강조하잖아요. 달러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동유럽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이 되고 있어요. 거기 기름칠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부족해. 달러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이 달러가 기준이 미국 경제 중심이라,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하고, 세계 기축통화하면은 당연히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돼야 되는데, 달러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계 경제를 기초로 해서 달러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인드라가 양적 완화해야 된다는 논리가 뭐죠? 핵심 논리가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하면 달러 양적 완화하는 것이 하면 안 되죠. 미국 경제를 기준해서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데, 지금도 잘 나가는데 달러를 더 풀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경제 논리로. 그러나 세계 경제 관점에서는 달러를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달러는 미국의 통화이기도 하지만 기축 통화예요. 근데 기축 통화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미국 통화로서의 달러만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찍어놨다. 이러한 것들이 유튜브에 광범위하게 유포돼서 달러가 휴지가 된다, 이런 음모론이, 경제 음모론, 저유파시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잘못됐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세계 경제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유일한 기축 통화인 달러가 지금 부족합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한국 경제와 유럽 경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달러를 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적 완화가 되면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좋아져요. 얘들아,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 기준이 중요하다.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통화, 달러, 미국 경제 기준으로서의 달러,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갈등이 지금 현재 미국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2024년 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한 이유고 경제적인 이유죠. 인들아, 9번론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9번론 관점에서 이 중남미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아메리카 대륙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 현재 국위본론, 국제유통자본의 어떤 핵심은 CFR인데, 예, 이게 중심이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우아시아, 좌유럽이거든요. 이러한 구도에서 좀 중남미 아메리카에 이 나름대로 국유본 CFR 귀족들이 설정한 것이 자유좌파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아르헨티나 유명하죠. 그 경제 항상 IMF 터지는 나라, 이 나라에서 그 트럼프식의 우이파시오 성향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일부 구변 귀족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게,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발발 원인이 중동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독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본론 관점에서 아르헨티나가 왜 가난해졌나,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왜 가난해졌나, 맨날 밥 먹듯이 왜 부도가 나는가, 물가 부도가 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잖아요. 예. 유대자본과의 투쟁 때문이다, 얘기했잖아요. 아르헨티나 페론주의가 왜 발생했습니까? 페론이 반유대주의거든요. 페론이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오늘날까지도 자랑하는 것이 아르헨티나 그
그 낙농원이거든요. 거기 고기가 풍부해요.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 장점이 뭐냐면 거긴 소고기 고기가 아주 그냥 저가예요. 저가. 거기에 어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쪽에 농수산물을 장악한 세계 3대 농수산 카르텔이 바로 그 유대인 재벌이에요. 인드라 강조했죠. 그 유대 재벌이 그 프랑스 유대인 재벌이에요. 유대 재벌이에요. 유대 재벌. 그래서 인드라 얘기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유명한 어쨌든 유대 재벌이에요. 예. 3대 유대 재벌. 인드라 블로그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드라 블로그에서. 예. 혹시 검색해 보세요. 혹시 인드라 지금 이게 안 나와서. 예. 아르헨티나, 예. 프랑스 농산물 재벌 3대 재벌 전 세계 3대 재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볼까? 잠깐. 못 찾겠네요. 혹시 그냥 포기하자.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중남미의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국위본능 관점에서 왜 쿠바 쿠데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나? 1973년 칠레, 그 다음에 쿠바 쿠데타. 각구토님 칼길 아니 몬산토 말고 프랑스 유대 재벌이 있어요. 프랑스 유대 재벌 3대 유대 재벌 칼길과 함께 전 세계 3대 유대인 재벌이 있어요. 걔가 아르헨티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유명해가지고 있어요. 3대 찾아봐야겠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인들아 찾아야겠죠. 드레피스. 예, 맞아. 드레피스. 왜 에밀 졸라가 나는 뭐 반대한다. 드레피스 장교. 프랑스에 또 사건 됐어요. 드레피스. 이 드레피스 가문. 이게 대표적인 유대 가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 아르헨티나 페론이 반발한 게 이 드레피스 가문이 유대 가문이 아르헨티나에서 뻘짓을 하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페론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당대 전세계 노동운동을 장악했던 게 유대 가문이었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세계 좌파쇼와 노조가 운동을 좌지우지했거든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페론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똑같은 조건으로
예. 그럼 너희도 그렇게 복지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복지 정책을 그렇게 하겠다. 보조금 정책을 취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패런이. 그게 패런주의예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죠? 예. 반유대주의에 기초한 정부가 정책이 패런주의예요. 당시에 그 로스차일드와 유대 재벌의 좌이파쇼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패런의 우이파쇼 정책이었던 겁니다. 히틀러 나치당 공식 정식 명칭이 뭐죠?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인 거예요. 나치당 명칭이요 노동자당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인간 도살자 좌이파쇼 체게바라, 그 다음에 쿠바 분홍이자 그 변호사 출신 악질 수꼴통 카스트로, 얘네가 국위본 도움을 받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쿠바 쿠데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차베스는 누구 덕분에 차베스가 거기서 베네수엘라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부시 덕분에. 부시가 당시에 부시는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된 이유는 뭐죠? 인드라 강조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특하게. 당시에 데이비드 록펠러는 JP 모건 체이스 은행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양보를 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구변 귀족의 일부인 좌우 파시스트들이 1997년부터 2000 부시 정부 내내 한국의 외환 위기도 일으키고 러시아에서 금융 위기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했던 애들이다. 그 와중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쿠데타도 일으킨 게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차베스 같은 파시스트가 정권을 잡은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아하 전쟁, 이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원인은 팔레스타인이나 가자 지구에 있지 않고 이란에도 있지 않아요. 유럽 구변 귀족, 일부 구변 귀족의 이해관계와 구변 일부 귀족, 세계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일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유대주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지금 부채질하고 있어요. BBC 같은 가짜뉴스 진원지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BBC 같은 가짜뉴스 진앙지죠. 오늘날 그런 일부 구교민 귀족들 채널 언론 찌라시를 통해서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뭐 독일 공영방송이나 퍼스트 인도 방송이나 ABC 같은 미국 방송에서 지금 가짜 뉴스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마치
반쪽 노면 때 막 이렇게 막 경찰이 막 시위대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사진을, 예, 마치 이명박 정부 때 한 것처럼 가짜뉴스. 그때 여러분 많이 겪었어요. 우리 한국은 이미 겪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가짜뉴스가 판친 거. 예. 광우병 파동 때 겪었거든요. 광우병 때 막 가짜뉴스가 막 범람했어요. 반쪽 노면 때 반쪽 노면 파시오 경찰이 시대를 막 괴롭힌 거를 마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유포되고 있어요. 이미 이거를 누가 국기본이 유포시킨 거야. 국기본 일부 귀족이 유포시킨 게, 그래서 소프트 파워 면에서 이미 지는 게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타냐후가 어떤 일을 하건 이미 지는 게임이에요. 쫙 퍼졌어 이미. 예, 가짜뉴스로 다 퍼뜨려 가지고요. 예, 이게 진실이 어떻게 나든 상관이 없는 게임이 됐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인드라가 우려하는 반미주의가 확산됐습니다.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반미, 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CFR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CFR에서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미를 원하고 있다. 저는 CFR에서 이러한 어떤 기획을 만든 것이 큰 그림이라면 상상가치론 관점에서 상상력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상상력의 부재를 전제로 해서 두 번째로 다른 대안이 없었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은 이미 발발했고, 대안을 찾아야죠. 이미 그런 일은 벌어졌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CFR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에 상상력이 부족했고, 상상가치론 관점에서 상상력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차선책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어떤 반미주의, 반유대주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기치 못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뭔가 돌발 변수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게 세 번째다. 다시 말해 국기본은 제3차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국기본은 3차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기본이 원하지 않는 아주 가장 하위의 시나리오, 확률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3차 세계대전이, 확률이 거의 없는 이런 사건이 의외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것은 국기본이 의도하지 않았다. 국기본에서 너무 안이하게 지금 상황 판단을 했다. 세상 인드라 같은 사람이 인정할 만한 상상가치를 내놓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CFR과 국기본이 제안하고 있는 어떤 세계의 어떤 플랜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하는 거죠. 이것도 해결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거죠. 여태까지 인드라가 국위본을 인정했던 것은 뭐죠? 역대 세상을 지배했던 어떤 세계 세력이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성을 갖춘 세계 이성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국위본을 인정해왔던 것이지, 단지 지금 국위본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인드라가 국위본을 지지하는 건 아니죠. 네. 인드라보다 항상 더 나은 상상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주도할 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국위본보다 더 나은 세력이 없다. 그런 확신을 줄 때야만이 세상이 안정인데, 지금 현재 국위본의 세계정부라고 쓰는 CFR이 과연 상상가치론 관점에서 세상에 가장 현명한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위본은 자격이 없다, 세계 이성이 아니다, 이렇게 인드라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하고에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빈틈을 노리고서 반쪽 정은이 얼마든지 남한을,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고, 매공의 CFR가 대만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반쪽 정은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가능성보다 매공의 CFR가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0배 높아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지지하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점령하는 것 시나리오도 이제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이 인드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CFR이, 세계 정부 CFR이 인드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실수하고 있다. 당신들은 현재 세계 이성이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